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변수를 덜어낸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요. 이거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거든요. 네네.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조희대의 난이라고 하죠. 예? 국민이 진압을 해 주신 겁니다. 이틀 만에 예. 사법부 대선 개입 중단하라 촉구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이틀 만에 꽉 찼어요. 그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이 계속 규탄하는 또 이게 너무 정치 중립을 어긴 거다. 선을 넘었다. 송경근, 김도균 판사님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 다 중단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중립 오해를 살 여지 비판을 자초했다라는 것이고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지점을 지적했고요. 예. 또 김주옥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이 한 오전 이런 시간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고등법원은 공판기일 변경하라.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예. 아주 내용도 날카로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이 돼버렸다. 이 선거운동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마치 달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만 딱 골라가지고 멈춰 세우는 꼴이다. 네.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굉장히 이것을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다라고 느낀 것 같고 뒤늦게 예.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예, 의원님. 네, 애초에 그냥 파기환송식 공판을 그냥 대선 이후로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네, 대선 전에 하겠다고 했다가 연기 신청 들어오니까 바꾼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이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만 골라서 멈춰 세우는 꼴의 그런 재판기를 예. 이례적으로 관례 어긋나게 잡았던 것. 여태까지는 설령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선거 시기가 되면 수사가 멈춰 섰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예외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난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하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의 5월 1일 판결문에도 예.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미 다 투표가 끝난 엘고 사건 이 이재명 사건에 맞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끌어다 쓰면서 엘고 사건은 3, 4일 만에 미국의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면은 이 파기환송하면서 하급심도 거기에 예. 맞춰가지고 예. 성급하게 기일을 지정했다가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하니까 예.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달라. 주권 대비는 헌법 원리를 어기지 말라 하는 국민의 논리에 예. 보면은 큰일 났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굴복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음 이제 기일 예정된 게 6월 18일이면은 대선 이후고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네.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 이거 진행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또 이제 한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우선 이 사안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예.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부패한 돈을 먹었느냐의 문제였는데 수백 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수사 인력을 투입했지만 돈을 먹었다는 걸 발견도 못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기소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데 무리하게 이 지역적인 것에 또 지역적인 것을 들어가서 사진 한 장 들고 와가지고 이걸로 거짓말했다라고 그 논점에서 벗어난 거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을 지금 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난 대선에서의 논란이었던 것이고 예. 이번 대선에 뛰고 있는 후보를 자격 박탈을 하겠다 하는 이 조희대의 난은
이재명을 대선 후보 명단에서 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거 실패한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냐 하면은 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친구 이완규를 법제처장을 이 무리하게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예. 자체가 다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이 사법 쿠데타를 내부에서 일으켜가지고 이재명을 반드시 문제 삼겠다라는 그런 사전 포석을 다 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는 윤석열이 표적으로 사는 이재명 제거 작전에 대한 여진을 계속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건 이재명 후보가 만든 논란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 네. 말씀은 6월 18일 대통령 당선되면 6월 18일 재판도 진행 안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취지신 거죠? 그렇죠. 의원님. 이것은 이 내란 세력과 알겠습니다. 그 단당 예. 세력들이 계속 이재명 후보의 집권도 막겠다. 예. 설령 집권을 하더라도 그에게 기회를 허용하지 않겠다. 계속 오.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권한대행의 무리한 헌법재판관 예. 임명, 이완규 임명이었고요. 예. 그게 이제 국민이 제동을 그려주신 거죠.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희대의 난 대선 알겠습니다. 후보 명단에서 예. 이재명은 반드시 빼겠다. 예. 그래서 고등법원도 성급하게 재판을 잡았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 알겠습니다. 또 국민이 제동을 그려주신 예. 거죠. 네, 의원님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번에 이 대선에서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는 거 그거는 네. 이제 완전히 소멸됐다. 더 이상 아무런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말씀드린 예. 그런 그 내란 세력들이 예. 설령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계속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당선 이후까지도. 네네 예, 예. 이후에도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죠 어제. 예, 그랬어요. 네. 예. 네. 자,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게 이제 네. 대통령이 당선되면 피고인이 대통령이면은 저 재임 기간 동안에 공판 절차 정지시키는 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해서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바로 예.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황제 수사를 하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 징계했던 사건도 윤석열이 항소심에 이르니까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 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부적법하다, 각하했다 이렇게 실체 판단을 하지도 않고 또 패소할 결심으로 패소를 당했는데도 예.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고 기록을 묻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그 법무부 장관의 말은 예. 자신을 임명해준 윤석열이 그러했다는 것인데 이재명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꼬박꼬박 수사와 재판도 감내해 왔어요. 예. 그런데 이 헌법 그 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는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 교과서가 그 소추라는 헌법에서 84조의 표현은 재판도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해석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사소송법으로 명시를 하자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네.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는 또 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다음에 탄핵 네. 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네네. 이제 이 파기환송 시 공판기일 연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의원님. 근데 네네. 연기해줬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다음에 탄핵 이거 계속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단하는 겁니까? 고등법원의 재판 연기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법부 독립은 마땅히 존중돼야 되고요. 예. 그것은 사법부 독립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존중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 그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스스로 지금 정치 개입이라는 논란을 자초했는데요. 예. 그 정치 개입을 했다는 근거가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그 6만 페이지나 되는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았다는 걸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네? 만에 결론을 네. 냈어요. 실토를 그리고 했어요? 안 봤다고? 그런 셈이죠. 이틀 만에 본 것이고 기록을 안 봤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 그렇게 그 이틀 만에 봤다는 얘기를 전자지- 안 봤다고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6만 페이지를 넘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그걸 어떻게 그 10명의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어떻게 다 봤느냐 그러니까 예.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전자문서를 봤다라는 증명을 해라. 로그 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전자문서화가 안 돼 있다라는 내부 그 고발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앞에 거짓말 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이 야기되고 또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신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왜 이재명의 거짓말은 자기들이 심판해야 된다 선거 전에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이 드러났고요. 또 이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이고 법적 상식 또 법적 양심 또 자신들의 그 판례를 벗어나고 관례를 벗어난 이례적인 이 진행 자체가 왜 일어난 것인가, 누가 시킨 것인가, 어떤 동기로 이러한 것인가 네.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는 아직도 살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민주당 입장은 다르겠지만 뭐 일부에서 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의원님. 민주당이 사법부를 너무 흔든다. 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방탄 입법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사법부가 예. 이 스스로 정의를 포기하고 국민과 맞설 때 사법부 내부에서 이른바 사법 파동이라는 역사적인 일이 무려 6번이나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이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들이. 사실은 저도 판사 생활 10년을 하고 예. 또 정치를 오래 하면서도 이 계속 판단은 일단 이름은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해명할 건 하더라도 그러나 사법부 자체의 판단과 권위는 존중한다 이랬어요. 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희대의 개인 사조직이 아니다. 이번 판결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몸담고 있는 현직 판사들이 임명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대법원장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겁을 먹지 않고 이건 해도 너무해도 우리는 더 이상 예.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법파동에 조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국민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바로 자폭한 것이고 그것을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흔들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란 세력 잔당이 사실은 후보 낼 알겠습니다. 자격조차 없는데 그들의 그 정치적 발언인 것이고요. 예. 국민들 시선이나 또 내부에서 판사들이 볼 때도 예. 왜 자폭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상대 네네. 당 얘기 좀 물어볼게요. 아직 네. 이재명 후보의 매치업이 누가 될지 최종 결정 안 났는데 이 네.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좀 웃기는데요. 애초부터 그 김덕수라고 그냥 징검다리 한덕수를 옹이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누가 마땅하냐라고 해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홍준표는 제껴야 된다. 그리고 김문수가 돼야 된다. 예. 라는 작전이 있었다. 용산과 이른바 그 국힘의 지도부 뭐 사람들은 쌍권총이라고 별칭을 붙이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그런 공작이 있었다라고 어제 홍준표 후보가 그 작심을 하고 폭로를 한 바 있죠. 네, 저는 드디어 홍준표 후보 말대로 예. 나라를 망치더니 당을 망치고 있네라고 한탄을 하시는데 제가 일찍이 4년 전에 예. 그 검찰총장 윤석열의 그 행태를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사람을 예. 그 양자로 드리려고 할 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쑥대밭 된다라고 예. 했습니다. 근데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시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네네.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